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가정법 다 했죠?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단 부정사 파트를 나가야 되고, 페이지 수는 일단 258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뭐 하고 있었는지 잠깐만 좀 체크하고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했어요?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문법이든 독해든 뭐든 간에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영어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 결국은 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죠? 영어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뭐가 딱 정해져 있냐면 단어들이 혹은 품사들이 나올 자리들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지는 자리들을 잘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구조를 잘 보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배웠냐면 각 품사의 위치 다시 한번 보고, 품사의 위치, 명사의 위치 어디였어요? 명사 영어에서 아무데나 막 나와? 아니죠. 어디? 동사 앞에, 동사 뒤에. 그걸 다시 말하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어와 목적을 구분하는 건 조사로 구분하지만, 그죠? 영어에서 주어와 목적을 구분하는 건 위치로 구분하겠더라. 됐죠? 형용사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지금 벌써 말씀드린 명사 앞뒤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형식 뒤거나 오형식 목적어 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려면 이형식과 오형식을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부사 위치 어디였어요? 랜덤하게 사이사이에 막 끼어 나오긴 하는데 어디만큼은 안 된다? 형용사 자리만큼은 나올 수 없겠더라. 됐죠? 동사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주어 뒤에 목적어 앞에.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갑니다. 앞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북 썼어요. 얘를 보면 얘가 동사로 보일까요? 아니요, 전혀 동사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책이란 뜻의 명사로 보이는 게 기본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목적격이니까 목적어로 쓰였다는 얘기잖아. 목적 앞에 있으면 얘가 뭐로 쓰였다는 얘기야?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가자. 아예 대문자로 타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시간이란 뜻의 명사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뒤에 your feedback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실제 기출문제 뭐 뒤에 자르고, 그러면 얘가 명사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까? 아니죠. 쟤는 뭐로 사용된 거야? 동사로 사용된 거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목적격 앞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 앞에 있으니까 얘가 예약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고, 그죠? 관사나 소유격은 명사의 시작. 그러면 your feedback이 명사예요. 그럼 명사 앞에 있는 타임이 또 명사일까? 아니죠. 얘는 뭐일 거야? 동사. 타이밍 잡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위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위치를 꼭 꿰고 계셔야만 되겠고, 걔네들을 적용하면서 문장을 읽는 게 중요하겠더라.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 단어 한 단어 보는 거고, 한 단어 한 단어 따로따로 띌 수 없고 두 단어 이상을 뭉쳐보셔야 되는 덩어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덩어리 뭐 있었나요?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덩어리? 부사 덩어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 덩어리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는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겠죠. 왜? 주어나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덩어리 혹은 형용사 덩어리니까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아예 할 수가 없겠죠. 됐죠? 접속사입니다. 뒤에 뭐가 붙죠? 주어 동사가 붙어서 길게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됐죠?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 ing 플러스 알파, pp 플러스 목적어 뺀 알파도 덩어리인데 그 얘기는 천천히 더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알파가 뭐였습니까? 제 수업 시간에 알파는 어디 뒤에 붙는 말들? 동사 뒤에 붙는 말들.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배운 거냐면 형식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 2, 3, 4, 5 형식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듣긴 들었는데 1, 2, 3, 4, 5 형식이 어떤 건지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 2, 3, 4, 5 형식에 따라서 주어 동사가 변합니까? 아죠. 주어하고 동사 나오는 건 똑같은 거야. 어디가 변하는 거야? 동사 뒷자리가 변하는 거죠. 그 동사 뒷자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알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형식의 알파 자리에는 뭔 안 된다? 목적은 안 된다. 2형식의 알파 자리에는 뭔 안 된다? 부사만 나오는 건 안 되겠더라. 됐죠? 3형식 알파 자리에는 뭔 안 된다? 목적어 나오는데 전치사 끼면 안 된다. 혹은 3형식의 알파 자리에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것도 있겠더라. 4형식의 알파 자리에는 명사가 2개 나오는 게 기본이고 5형식의 알파 자리에는
목적어 뒤에 로형 to가 붙는다. 됐죠? 그럼 첫 번째 배웠던 거 따라서 1, 2형식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 왜?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3형식을 수동태 만들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게 된다. 4형식을 수동태 만들어도 목적어 자리가 하나 남을 수 있다. 단 무슨 뜻? 받다라는 의미가 핵심이겠더라. 5형식을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 나가고 못 남는 거야? 로형 to는 그대로 남겠더라. 맞아요? 그래서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결국은 자, 각 품사가 어느 위치에 오고 덩어리를 한꺼번에 보고 얘네가 또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뒷자리에 어떤 품사나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어느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 큰 그림을 일단 그리고 시작해야 되겠더라.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배운 거냐면 동사의 모양을 배운 겁니다.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각 품사의 위치, 덩어리를 보고 위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영어 문장 한가운데는 동사가 있고 그 동사가 변화 형태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동사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시간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가. 현재형과 과거형과 미래형과 현재 완료형과 과거 완료형, 미래 완료는 결국 모양이 다 다른 거잖아. 그죠? 근데 시험에 이거 현재 완료입니다 라고 밑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동사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현재 과거 미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거다?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그래서 이름이 현재 완료야. 그럼 현재 완료란 말에는 현재 완료된다, 현재 끝난다는 개념은 있으니까 무슨 개념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야? 기간의 개념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러면 현재 완료가 현재 끝나는 기간이라면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는? 과거 이미 끝나버린 기간.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겠어? 과거보다 더 먼저. 다른 말로 하면 대과거에 시작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없어도 그냥 대과거만 있어도 뭘 쓰는 게 맞다? 헤드 PP 쓰는 게 맞겠더라. 그럼 미래 완료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미래 완료는 언제? 미래에 끝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됐죠? 개념 잡으시고 정리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 조동사입니다. must,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도 있고 had better나 would rather나 may as well 같이 특이하게 생긴 조동사들도 있다. 근데 각각의 조동사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붙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단순히 의미만 보지 말고 하나 더 같이 가자. 뭐 시제도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지겠더라. 그러면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이면 기본 시제가 뭐가 된다? 현미, 현재 그리고 미래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뭔 안 된다? 기본 과거는 안 돼요. 그러면 조동사 가지고 과거를 만들려면 조동사 뒤에다 과거 동사를 붙일 수는 없잖아. 왜냐면 일단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형식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 대신에 뭘 쓰는 거야? have pp를 써서 조동사 have pp 줄여서 조해피의 시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가 되는 거다. 됐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should를 쓰는 경우들은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시제 다음에 조동사 같이 배운 거야. 왜?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수동태 배운 겁니다. 그렇죠?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의 모양이 되면 하다가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갖게 된다? 되어지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됐죠? 제가 어제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카톡이 막 오는 거야. 왜 그래? 봤더니 다음 메인 화면에 제 사진이 떴대요. 어제 그랬나 봐. 어제 그 인터넷 하는 데서 광고를 때렸나 봐. 그러면서 애들이 거기서 동영상을 걸어놨는데 수동태 제일 처음에 수업하는 걸 걸어놨나 봐.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수동태를 물어보더라고. 장난으로. 그죠? 딴 얘기 그만하고. 자,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면 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 되고? 되어지다라는 의미가 되고. 됐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 2형식은 수동태가 안 되고 3형식 수동태 쓰는데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고 4형식은 수동태 쓰는데 목적어 쓸 수 있는데 단 무슨 뜻? 받다. 5형식의 수동태 뒤에는 로형 to가 붙는다. 하나만 더. 수거의 수동태라는 게 뭐였어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전치사로 끝나는 수거의 수동태는 쓸 수는 있긴 한데 뭔 살리고? 전치사는 살리고 뭔 보내고? 명사는 보내버렸으니까 명사 없는 전치사가 혼자 남아있는 게 수거 수동태의 특징이더라. 맞나?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무슨 법까지? 가정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붙여 얘기했냐면 체계 진도와는 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체계가 저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냐면 전체 문장의 구조를 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인데 특히 얘 두 개를 붙인 건 두 개 다 시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지? 그리고 얘 수동태가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는 시제, 수동태인데 그냥 수동태 하나만 딸랑 써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수동이든 현재 완료 수동이든 시제 혹은 조동사랑 붙어 쓰이기 때문에 얘네 먼저 배우고 얘까지 가야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가정법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이유는 가정법은 뭐의 예외다? 시제의 예외다. 원래 당연히 현재는 현재 쓰고 과거는 과거 쓰고 미래는 will shall 쓰는 게 원래 맞겠지만 그지? 가정법 동사 자리를 찾아내는 눈이 생기셨으면 여기 가정법 동사 자리다 라고 판단 들었으면 그 시제가 이상하게 바뀌는데 현재를 뭐로 써야 돼? 과거 형태로 써야 돼. 이때 was는 아예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과거는 뭐로 써야 돼? had PP 형태로 써야 되고 미래는 뭘 써야 돼? should나 were to를 써야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시제가 이상해지는 거니까 동사 모양이 예외니까 요거 나중에 배우는 거고. 그리고 가정법 배우면서 우리 도치도 배웠어요. 영어 도치 몇 개 있다? 3개. 뭐? 조, 주, 연 도치라는 게 있고 조동사나 have 동사나 am, is, was, were를 시작하고 조, 주, 연 도치. 이름이 연으로 끝나는 이유는 연결돼서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무슨 도치도 있다? 일형식일 때 쓰는 도치? 부동주 도치는 일형식일 때 작가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도치. 하나만 더. 형동주 도치라는 것도 있다. 이 형식일 때 작가가 여전히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도치가 된다. 됐죠? 그래서 조주연, 부동주, 형동주 도치 세 가지 도치인데 걔도 결국은 뭐의 예외야? 위치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주어가 먼저고 동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서 조주연이나 부동주나 형동주 어순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구조와 동사의 모양 배우고 거기에 대한 예외, 가정법과 그리고 뭐에 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 뭐 할 거냐면 쉬워. 덩어리 얘기할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덩어리입니다 라고 소개만 해드린 거고 이제 뭐 할 거야? 덩어리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러면 덩어리 얘기할 거니까 뭐 나올까? 일단은 투부정사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 ing 동명사라는 이름으로 보통 나와 있을 거고 pp 분사 혹은 과거분사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 전치사와 접속사 이야기까지 계속 쭉 이어서 갈 겁니다.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덩어리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소개를 드리면 그 뒤에는 뭐 나올 거냐면 품사론 그래서 명사의 자질구레한 내용들 형용사 부사의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쭉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제 수업 방향대로 계속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어디냐 257페이지로 추정되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준동사라고 써 있죠.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혹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준동사는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일단 준동사라는 건 투부정사와 ing와 pp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가 왜 준동사냐면 투부정사에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죠. ing 형태도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고 pp도 기본적으로 동사의 변화 형태입니다. 그러면 동사 가지고 만든 거야. 근데 동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준동사입니다. 쉽게 생각하자. 준동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준동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동사와 비슷한 성질은 있지만 동사는 아닌 걸 준동사라고 부르는데 자, 그 뒤에 넘어가시고 뭐 쭉 써 있습니다. 자, 우리는 260페이지부터 바로 갈게요. 투부정사와 동명사인데 하나하나 쭉 정리하면서 가죠. 마찬가지로 책에는 조금 길게 써 있으니까 우리 줄여서 우리 필기하고 그 다음에 책 내용 확인만 좀 하자.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붙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뭐라고 불렀어요? 투부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첫 번째 뒤에 뭐가 붙죠?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얘기했네.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야. 다시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입니다. 애초에 머릿속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끝나지 않아.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
뭔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 그래서 to부터 시작해서 알파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어디까지를 알파로 보는 게 제일 좋겠더라? 모든 덩어리는 어딜 넘어갈 수 없다. 동접을 넘어갈 수 없다. 동접까지가 알파예요. 자, 다른 거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한번 써볼게요. 자, to see is 안 쓰셔도 되면 보시면 돼요. To see is to believe입니다. 이거 속담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봐야 믿는다. 안 보면 못 믿겠다. 속담인데 포인트는 자, to부터 is 앞까지가 to 부정사입니다. 맞아? 근데 to see her is my pleasure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디가 to 부정사입니까? to 얘가 to 부정사야? 아닙니다. 어디부터? to부터 어디까지? is 앞까지. 그녀를 보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그녀를 보는 게 너무 즐겁다야. 됐지? 그러면 다시 여긴 뭐가 to 부정사? to see가 여긴 뭐가 to 부정사? to see her까지가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의미 가지고 할래? 그러지 말자고. to부터 동사 앞까지. to부터 동사 앞까지. 아니면 to see her in the park is 블라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to 부정사로 봐주셔야 돼? to부터 여전히 is 앞까지를 하나의 to 부정사로 봐주시는 게 독해를 하건 문법을 하건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to 부정사야? to 부정사 플러스 알파야? to 부정사 플러스 알파 뭔가 자기 식구 데리고 나옵니다. 됐어요? 이때 꼭 개념 잡으셔야 되는 게 이 알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주어 동사 알파의 알파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명사 붙으면 얘 무슨 역할이에요? 알파 자리에 명사 넣으면 무슨 역할해? 목적어 역할해. 맞아? 그럼 잘 봐. 얘 해석했잖아.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그녀를 보는 것. 그럼 이때 허도 목적어입니다. 뭐의 목적어? to 부정사의 나름의 목적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냥 나름이란 말을 써요. 동사도 목적어 가질 수 있지만 to 부정사도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주어 동사 알파의 알파도 있지만 to 부정사 플러스 알파의 알파도 있는 거라고. 됐지? 어쨌든 보는 방법은 to부터 어디 앞까지 끊어가는 거야? 동접 앞까지 끊어가시는 겁니다. 됐죠? 이때 to 부정사 앞에 더 붙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가 붙을 수 있냐면 not이 붙어서 아니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 for 명사가 붙거나 of 명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외우실 때는 to 부정사 앞에 뭐 붙을 수 있냐면 not for of 붙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not for of. for 뒤에 명사, of 뒤에 명사 붙는 건 당연하니까 to 부정사 뒤에 not for of 3개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to 부정사 앞에 뭐든 다 붙을 수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돼요. 근데 to 부정사 앞에 하필 not이 있으면 그 not부터를 to 부정사로 봐야 됩니다.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있으면 그 for 명사부터를 to 부정사로 보셔야 되고 to 부정사 앞에 of 명사가 있어도 of 명사부터를 하나의 to 부정사로 보셔야 돼. 다시 한번 to 동사 원형 앞에 뭐가 붙어 있든 간에 무조건 to부터가 원래 to 부정사인데 not for of 3개가 있을 땐 걔네부터가 to 부정사입니다. 이때 for 명사나 of 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쟤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데 일단 갑니다. to 부정사입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 붙는 두 글자가 to 부정사가 아니야. 앞뒤로 뭐가 붙어? 뒤는 뭐가 붙어? 플러스 알파, 나름의 알파가 붙어. 어디까지 가야 돼? 동접 앞까지 끊어야 되고 앞으로는 뭐가 붙어? not for of 붙어. 다른 모든 것 붙어도 그건 to 부정사랑 관련이 없는 건데 not for of면 걔네부터를 to 부정사의 시작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to 부정사입니다. 짧아요? 길어져요? 짧게 쓰이면 얼마든 짧을 수 있겠지만 길게 쓰이면 굉장히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일단 to 부정사의 모양입니다. 자, 확인 한 번만 해보죠. 자, to 부정사 찾으세요. to 부정사 찾으세요. 만약 중학생한테 물어봤으면 선생님 to 부정사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맞아 틀려? 틀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for부터 is 앞까지가 to 부정사입니다.
됐죠?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보자. time to do it is 블라블라. 투부정사 찾으세요. to부터. 특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edg가 되게 친해 보이거든. edg가 얼마나 친해 보여. 맨날 붙어 다니는 베프잖아요. 얘네. 근데 아닙니다. 아무리 it is가 친해 보이더라도 is 앞까지 끊어가셔야 돼요. 잘 봐. 이건 to do it이 투부정사야. 잘 봐. 이러면 뭐가 투부정사야? for부터 is 앞까지가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자, term이 그 일을 하는 것.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투부정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투 동사원형 두 글자가 아니라 컴동접 앞까지 길게 알파 끊어 가셔야 되는 거고 하필 not for love가 붙었다면 걔네부터를 하나의 투부정사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일단 첫 번째가 뭐 투부정사의 모양 길게 이어지는데 그 긴 걸 잘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자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돼요. 아, 투부정사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머릿속에 관념만 남는 거야. 그지? 실제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의 역할일 때는 뭐뭐 하는 것, 형용사의 역할일 때는 뭐뭐 할이 기본이고 부사의 역할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이래서 이름이 부정사예요. 부정사가 무슨 뜻인데? 안 입을 자의 정할 정자입니다.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명사로 쓰이든 형용사처럼 쓰이든 부사처럼 쓰이든 여러 가지 역할은 가능한데 자, 이때 중요한 건 무슨 역할만큼은 안 된다? 동사 역할만큼은 안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란 이름은 얘가 명사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부사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 맞아. 단 동사의 역할만큼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안 입을 자의 정할 정자를 써서 정해진 거 없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뭐로 구분해야 되겠어요? 모양은 한 가지인데 여러 가지 역할이 가능해. 그러면 영어에선 뭐로 보는 거야? 그지? 어딨냐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투부정사고 뭐건 그 어떤 놈이건 간에 영어에서 지가 명사처럼 사용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써야 돼? 명사 위치에 써야 되고 명사 위치가 어딘데? 동사 앞자리. 동사 앞에 혼자 있으면 걔는 명사고 주어 역할하는 겁니다. 아니면 동사 뒷자리에 쓰이면 무슨 역할? 목적어고 물론 좀 더 정확히 가면 타동사일 때 명사 역할 혹은 이 형식일 때도 뒤에 명사 역할 가능하겠죠. 맞아? 하나 더. 전치사 뒷자리 뭐가 나올 자리야? 명사가 나올 자리야. 근데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덩어리는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라고 약속을 정해놨습니다. 저건 약속. 왜 저런 약속이 있을까? 전치사도 to가 있죠. 누구누구에게. 전치사도 있어요. to.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라고 정해놓으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아예 못 씁니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됐어? 다시 한번. 원래 동사 앞에 주어 명사 자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도 명사 자리야. 그럼 그 자리에 투부정사 덩어리가 나와도 당연히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전치사 뒷자리도 원래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전치사 뒷자리에 투부정사는 쓰지 말자고 약속을 정해놨습니다. 됐죠? 오케이. 두 번째 가자. 자,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 덩어리가 뭐처럼 사용될 수도 있대? 형용사처럼 사용될 수도 있대. 그러면 뭐랑 붙어서 뭐 꾸며줘야 될까?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시 시험 문제에서 얘 무슨 용법, 무슨 품사의 역할 합리가 있던 거 안 나와. 그냥 내 눈으로 알아봐야 되는 건데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건 뭐랑 붙어서? 명사랑 붙어서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명사랑 붙어서 명사를 꾸며줘야 돼. 포인트, 명사 어디 있을까? 앞에 있을까? 뒤에 두 개밖에 없잖아. 위아래는 아닐 거 아니야. 앞이나 뒤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앞에. 이유는 모든 덩어리의 의미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뒤에서 앞으로 나간다. 한 번만 더. 모든 덩어리의 의미는 어디서 어디로 나간다? 뒤에서 앞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 의미를 받으려면 얘가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죠.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발 좁히지 마세요.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어떤 덩어리든 간에 덩어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덩어리는 뭐 꾸며주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됐죠? 아니 문장에서 봤어. 문장에 봤는데 내가 읽었는데 딱 처음에 명사 나왔어. 주어잖아. 주어 뒤에 덩어리 나왔습니다. 걔네 싹 다 무슨 역할 하는 거야? 앞에 있는 주어 꾸며주는 역할 하는 겁니다. 됐죠? 혹시라도 이 뒤에 명사가 붙으면 얘는 덩어리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냐면 덩어리면 어디로 뻗치니까? 앞으로 뻗치니까. 하나 더, 뭐처럼도 사용된대? 부사처럼도 사용된대요. 원래 부사 어디 나올 수 있다고 배웠나요? 막 아무데나 막 나올 수 있다고 배웠나요? 예. 부사는 아무데나 랜덤하게 막 나온다. 단 형용사 위치만큼은 나올 수 없다라고 배웠고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근데 덩어리 부사들은 길어. 부담돼. 아무데나 막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뺄까? 제일 앞으로 빼거나 제일 뒤로 빼는 거예요. 덩어리 부사들은 부담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뺀다? 제일 앞이나 제일 뒤로 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디로 뺀다? 문장 제일 앞에. 이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찍는 거야? 컴마까지 찍는 거야. 헷갈릴까 봐. 됐어? 그 다음 뭐 나올 거야? 주어 동사 나올 거고 아니면 어디로 빼는 거야? 제일 뒤로 빼는 겁니다. 굳이 중간에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굳이 양쪽에 컴마를 찍고 굳이 중간에 집어넣는 건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하나 물론 더 갈 수 있죠. 일형식 동사 뒷자리에 나오면 얘는 뭐가 됐든 뭐처럼 사용된 걸까? 부사처럼 사용된 거겠죠. 원래 일형식 동사 뒷자리는 뭐가 나올 자리니까? 원래가 부사가 나올 자리니까. 되셨나요? 자, 지금 제가 써드린 거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요건 외워야 되겠죠.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된다. 나머지는 그래. 원래 위치가 명사의 위치가 저랬고 형용사의 개념이 저랬고 원래 덩어리 의미의 흐름이 저랬으니까 저거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이해하라고 써드린 거야. 됐나?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문장 하나만 보죠. 소음자로 쓸게요. 뭐 동사 생각 안 난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역할? 명사. 그리고 명사. 주어 역할. 됐죠? 무슨 역할? 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그것을 가지는 방법. 됐어요? 무슨 역할? 부사 역할. 해석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는 것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맞아요? 오케이. 자, 투부정사입니다. 모양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인데 여러 가지 역할하는 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어디 있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됐죠? 언제나 그렇듯이 영어는 어디 있냐 위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의 성질이 몇 개 더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한번 써드리죠. 투부정사의 요 알파 자리 어디까지가 알파냐면 컴동접 앞에까지가 알파인데 여기 성질이 하나 있어요. 얘는 자존심이 되게 세. 자존심이 세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겠죠. 무슨 금지냐면 중복금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는 맞는데 그 알파 자리에는 중복되는 걸 또 쓰지 않는다는 성질이 하나 있다. 자존심이 세다는 건 남들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 그러지 않겠죠. 됐어요? 일단 써놓고 그 다음 투부정사 자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건 투부정사긴 투부정사인데 BPP까지 붙었으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됐어요? 그러면 자 수동 부정사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자 개념만 잡으면 얘는 분명히 수동이고 하나만 더 동사야 덩어리야? 덩어리죠. 투라는 거 눈에 보이니까 개념을 잡을 때는 투BPP는 수동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시험 문제 is written이냐 아니면 to be written이냐 고르래. 그럼 이 두 개를 고를 때 is written의 품사는 동사고 to be written의 품사는 최소한 동사는 아닙니다. 둘 다 수동이긴 수동인데 맞죠? 그래서 개념 잡을 땐 수동 덩어리 포인트. 여기 뭐 안 붙을까?
그죠? 99%의 수동태, 100%라고 말할 수 없다. 사용식이 있기 때문에 99%의 수동태의 알파 자리에는 목적어부터 붙지 않아 붙지 않습니다. 맞나요? 좀만 더 가죠. 이거 저번 주에 예습 잠깐 했었어. 토에피피 언제 쓰는 거야? 저번 주 예습 잠깐 나왔었는데. 자, 그냥 해피피는 현재 완료 동사다. 투에피피는 첫 번째 동사 아니야?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have pp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이야. 근데 to have pp는 그게 아니고, 자, 동사 기준 더 먼저 벌어진 일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가자. have pp는 현재 완료 동사고 to have pp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보다 더 이전에 벌어졌었던 일을 뜻하는 거예요. 저걸 완료부정사라고 배우는데, 완료부정사라고 이름 붙이면 완료부정사가 뭔지를 또 배워야 되는 거야. 그냥 형태 자체로 to be pp는 수동 덩어리가 되는 거고, to have pp는 그냥 현재 완료랑 달라 동사 기준으로 더 이전에 벌어진 일을 뜻하는 게 to have pp입니다. 됐죠? to have pp 언제 쓰는 거? 동사 기준 더 먼저. to have pp 언제 쓰는 거? 동사 기준 더 먼저 쓰는 to 부정사입니다.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책 살짝 보자. 자, 260페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 보세요. 뭐야 이거? to 부정사 있는 것만. to 부정사와 to have pp가 있고 to be pp와 to have been pp가 있다면 여러 개 써 있는 건데, 앞에 보자. 이거 얘기하는 거야. to 부정사 자체로 얼마든지 모양이 더 변할 수도 있겠더라. 됐어요? 일단 ing 형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밑에 2번 밑에 표 보세요. 자, to 부정사 밑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일반인 빼고요. of 명사만 밑줄, for 명사만 밑줄, of 명사나 for 명사가 붙을 수 있다. 됐어요? 앞에 보세요. 책을 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심지어 여기는 안 써있지만 형용사나 부사 역할도 가능해.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고, to 부정사 앞에 not for 명사, of 명사 줄여서 not for of가 붙을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책에 있는 게 앞에 다 써놨으니까 앞에 거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ing 형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옆 페이지로 가시죠. 자, 261페이지 제일 위에 to부터 가로 어디까지? is 앞까지. to 부정사는 to become이 아니에요. to become a best public official까지가 to 부정사입니다. 그럼 to부터 어디 앞까지? is 앞까지. 그리고 덩어리는 무슨 주어다? 단수 취급합니다. 됐어요? 그거 받아라는 얘기고. 자, ing에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4번 부정. 모든 준동사 앞에 뭐가 붙을 수 있다? not. 다시 한번. to 부정사 앞에 붙을 수 있는 거 3개. not for of. 한 번만 더. to 부정사 앞에 붙을 수 있는 거 3개. 뭐? not for of입니다. 됐어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시죠. 자, 목적어 자리에 있는 중동사 쭉 써 있습니다. 자, 가네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보셨나요? 되셨어요? 자, 이거 지울 겁니다, 이제. 자, 지우고 하나 더 쓸 거야. 가죠. 그래서 지금 책을 본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 앞에 필기에 다 있으니까 앞에 거 확인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죠. 그러면 우리 to 부정사 정리했으면 뭐도 정리할까? ing 폼도 정리하자. 동명사라고 자꾸 부르시는 분이 많은데 동명사라고 부르면 스스로 좁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ing가 붙어있는 형태, ing 형태 혹은 ing form이 형태란 뜻이니까 라고 부릅니다. 자, ing 형태입니다. 제일 첫 번째. 혼자 다닐까요? 플러스 알파 붙을까요? 플러스 알파 붙습니다. ing 플러스 알파예요. 그럼 ing부터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컴, 동, 접 앞까지가 몇 개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to 부정사 앞에는 뭐가 붙을 수 있었죠? not for of가 붙을 수 있어요. ing 형태 앞에도 붙을 수 있는 게 있는데 2개 있습니다. 뭐 붙을 수 있냐면 not 그리고 소유격이 붙을 수 있고, 이때 소유격은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게 기본이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얘기 이해되나 봐봐. ing 앞에 모든 품사가 다 붙을 수 있어요.
어떤 품사가 붙건 어떤 형태가 붙건 ing부터 ing 형태가 되는 건데 하필 not 소유격이 있을 땐 어디부터? not 소유격부터를 ing 덩어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되나요? 그리고 나서 ing 덩어리도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때 거식입니다. 형용사의 역할하고 이때는 하는입니다. 부사의 역할도 가능하고 이때는 뭐뭐 하는 상황에서란 뜻입니다. 이때 ing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할 때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동명사라고 불러왔습니다. 그죠? 동명사란 영어 단어 아세요? gerund란 단어가 있어요. 당연히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현대에 오면서 계속 문법책에서 동명사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사란 단어는 영어 학자들만 알면 돼. 그렇잖아. 실제로 영어를 학자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잘 쓰거나 혹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동명사라는 용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동명사라는 영어 단어, gerund라는 단어가 영어 옥스퍼드 책이기도 어디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고 있냐면 ing form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ing form, ing 형태. 그치? 왜? 그게 학생분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동명사란 이름은 ing 덩어리가 명사처럼 혹은 명사 자리에 쓰일 때를 동명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는 건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동명사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됐지? 자, 더 가자.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게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너무 그런 용어, 저런 학자들이 붙인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ing form이, 다시 말한다, ing 형태가 앞뒤로 뭐가 붙어? 뒤로는 알파 어디까지? 컴동적 앞까지. 앞으로는 뭐가 붙어? not과 소유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ing form, ing 형태인데 얼마든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로 구분할래요? 위치를 구분합니다. 어디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을까?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서 얼마든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때도 타동사이거나 이 형식이 기본. 전치사 뒤에 ing 형태 이건 가능합니다. 까지 일단 써놓으시고.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 어디 있을까? 아까 했잖아. ing 플러스 알파가 덩어리인데, 그죠? 형용사 역할 한다는 건 뭐랑 붙어서 뭐 꾸며주는 거? 명사랑 붙어서 명사 꾸며주는 거. 근데 명사는 어디 있을까? 앞에. 왜? 의미가 앞으로 가니까. 의미가 뒤에서 앞으로 가니까 여기 앞에 있어야 되겠죠. 자, 부사처럼 쓸 때는 어디 있을까? 똑같아. 투부정사 덩어리가 덩어리 부사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제일 앞이나 제일 뒤로 빼는 게 기본이라면 ing 똑같아. 야, 부담스러워. 너 너무 좀 복잡하고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저기 나가 있어. 앞에 있을 때는 거의 컴마를 붙이는 기본, 뒤는 컴마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정도까지가 기본 개념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좀만 더 쓰죠. 일부러 좀 빨리 쓰고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냐면 빙 P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수동 덩어리 개념 똑같고 알파 자리에 목적어 붙지 않을 겁니다. 얘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having P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동사 기준 더 먼저 벌어진 일입니다. 뭔가 막 데자뷰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죠? 일부러 빨리 쓴 거야. 왜? 앞이랑 똑같으니까. ing 형태의 기본 개념은 뭐랑 똑같다?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이랑 거의 똑같다야. 거의 똑같다야. 그럼 시험 문제는 뭘까? 그 차이점.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으면 몇 가지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 몇 가지 다른 게 싹 다 시험의 대상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쭉 썼어. 그러면 아까 투부정사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쭉 쓰면서 가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썼던 투부정사랑 ing 기본 개념도에서 차이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뭐뭐 있을까? 한 4가지 나올 텐데.
찾으세요. 차이점. 투부정사와 기본 개념의 차이점. 플러스 알파가 붙고 컴동접 앞에 끊는다. 차이 나나요? 아니요. 자, 나 차이 나나요? 아니요. 뭔 차이 나? 소유격으로 차이 나죠. 투부정사 앞에는 뭐가 붙는다? not. 투부정사 앞에는 not. for 명사, of 명사. 근데 ing 앞에 뭐가 붙는다? not. 그리고 소유격이 붙습니다. 자, 요거 차이 나나요? 아니요. 형태는 차이 나지만 기본 개념은 차이 나지 않아. 이거 차이 나나요? 아닙니다. 됐어요? 자, 여기 중복금지의 성질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건 어차피 시험의 대상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갑니다. 이거 차이 납니까?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 나나요? 예. 예. 정확히 해야지.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뭐뭐 할이야. 할. 근데 얘는 하는입니다. 달라요. 봐봐. The way to solve it is 몰라. 해석만. 해결할 방법. 됐어요? 아니면 Tom. 이게 더 명확하겠다. meet her 하면 그녀를 만날 탐입니다. 아니 소개팅 안 했어. 소개팅 할 탐이야. 근데 meeting her 이렇게 쓰면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커피숍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 탐입니다. 됐어요? 자, 얘는 내일 소개팅 할 거고 얘는 지금 소개팅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차이나? 이거 차이 납니까? 차이 나죠. 투부정사 아까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서. ing는 상황에서 달라요. 구분하는 문제 나왔습니까? 예, 나왔어요. 특히 이렇게 의미가 차이 나는 건 뭐로 나올까? 영장 문제로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보자. 이거 나왔었어. 해석. To think, 컴마는 생각하기 위해서. thinking, 컴마는 생각한 상황에서입니다. 그래서 위에 한글로 어떻게 써 있냐면 내 결혼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to think일까 thinking 컴마일까? 내 옛날 결혼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하기 위해서야 생각해 본 상황에서요. 생각해 본 상황에서가 맞잖아. 그래서 얘를 쓰는 게 맞겠다가 실제 기출문제였습니다. 됐지? 그래서 차이 난다. 자, 하나, 둘, 셋입니다. 됐죠? 자, 차이점. 그죠?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사용할 수 없지만 ing는 전치사 뒤에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차이점이고 요 네 가지 다 시험에 나왔었나요? 예, 싹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ing는 비슷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같이 개념 잡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파트도 책에도 어떻게 써 있는 거야? 부정사와 동명사를 같이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기본 개념, 그다음 ing 형태의 기본 개념 쭉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에 차이점 네 가지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자, 특히 ing 개념도를 그렸으면 보기 자기 손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쭉 한번 보면서 머릿속에 개념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차이점 네 가지를 꼭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ing입니다. 책 잠깐만 확인하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260페이지 첫 번째 표. 그냥 ing도 있고 해빙 pp도 있다. 260페이지 첫 번째 표. 확인만 해. 밑으로 갑니다. 동명사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동명사 밑으로 가면 문장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 다음 소유격의 별표. 됐어? 260페이지 보고 있어. 투부정사와 동명사라고 써있는 첫 번째 표. 맞아? 다음 앞에 보세요. 책에 있는 거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격? 소유격. 그죠? 그리고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의 역할과 목적어나 보호 역할도 담당하고 여기 다 있다고. 그지? 그래서 자, 투부정사와 ing, 그러니까 글로 써 있는 것들을 혹은 표로 써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옮겨드린 거니까 투부정사 기본 개념도 ing 기본 개념도 한 번씩 꼭 그려보시고 특히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도든 ing 형태의 기본 개념도든 그리고 나셨으면 두 개의 차이점 네 가지를 꼭 찾아보셔야만 돼요. 됐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우리 요 뒤에 이제 투부정사 ing의 기본 개념도 그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뭘 찾아가야 될까? 차이점. 그죠? 여기 써 있는 네 개의 차이점 말고 더 있어요. 그 차이점들은 몇 개만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됐지?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갑니다.